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HCL의 김기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HCL의 디지털 솔루션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노츠 도미노, 세임타임 커넥션즈 등등의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HCL 소프트웨어 사업부 안에서 이제 디지털 솔루션즈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뭐 소프트웨어 그룹 그 안에 디지털 솔루션즈 사업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디지털 솔루션즈의 전략, 비전, 로드맵,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을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고, 그거를 저희가 HCL 디지털 오피스 전략이라고 부르고 있고, 코드네임으로 이제 프로젝트 유주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미 이제 지난해 11월 달, 12월 달에 디지털 위크 2020 또는 디지털 위크 APJ 2020 행사에서 앤드류 부사장님이 프로젝트 유주와 관련한 내용들을 발표를 하셨고, 그 내용을 한번 랩업하는 차원으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고요. 처음 시작하는 차트는 한 서너 장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 한 서너 장 정도의 차트는 크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과거를 회상해 보는 내용이에요. 디지털 오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풀기 전에 과거에, 사실 과거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이 코로나 19 코비드 상황 또는 지금의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기 이전 한 1년 전 정도가 되겠죠. 1년 전 정도의 사무실의 모습들은 이러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요 차트 몇 가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사무실마다 모습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데스크들이, 그러니까 책상들이 모여 있고 모니터나 노트북들이 배치가 되어져 있고, 직원분들이 뭐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모습들.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많은 또 기업들,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글로벌 상황을 고려하자면 많은 기업들의 직원분들이 재택근무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들을 한번 기억을 하고 계시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 사무실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회의실의 모습도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여기는 다행히 4명이 모여 있네요. 사실 지금은 어디 고객사 가려고 해도 재택근무하고 있어서 좀 만나 뵙기 힘든 경우도 많고, 또는 이제 회의를 한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보다는 5명 이하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작년 말에는 한 10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국가 시책 때문에 5명 이하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 이제 또 과거에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런 회의실에서 화이트보드나 또는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을 또 기억하십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게 이제 마지막인데, 사실 이제 이런 모습들이 여기 지금 요 글은 잠깐만요. 요거의 원본을 제가 원래 원본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모습, 회의실에서 미팅을 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요 차트는 요 문구가 원래 번역돼서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빠져가지고 제가 그냥 요 화면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느 공간, 그러니까 사무실, 회의실, 뭐 어떠한 공간에서도 직원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러한 모습들이 일상의 회사에서의 어떤 직원분들이 일하는 환경, 뭐 이런 것들, 오피스를 대변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모습이 된 거고, 지금의 상황이 뭐 금년에 이제 희망적으로 백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결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 노멀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팬데믹 상황에 비욘드로 어떤 사무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이전으로 100% 완벽하게 돌아간다는 거는 사실 쉽진 않을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상 또는 환경의 어떤 변화를 경험하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최적화된 사무 환경들이 점점 이제 나타날 것이고, 그런 모습들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뭐 비단 저희 HCL의 협업 솔루션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는 협업 도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협업 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오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협업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타이밍인데, 요 단계에서 제가 다른 차트 하나를 먼저 좀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차트 중에 이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요건 이제 원문 그대로 지금 놔두고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의 모습들이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하면서 과연 그 모습 그대로 발전을 할 것이냐, 또는 뭔가 변화된 모습들이 또 생길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팀 컬래버레이션 관련된 분야에서의 어떤 도구들이 글로벌리 많이 쓰여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발전하면서 쓰여질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전망하는 내용들을 조사기관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왼쪽 편에 나오는 요 항목들을 좀 봐주세요. 왼쪽 편에 나오는 요 항목들을. 물론 이제 저희가 보통 협업 도구라고 이야기하는 분야에 있어가지고 국내 시장에서는 약간의 독특한 특성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이건 뭐 소위 말하는 전자결제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웨어라는 영역.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한국이나 또는 일본, 뭐 이런 아시아 쪽의 문화의 어떤 특성을 따라서 발전하고 쓰여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월드와이드 글로벌리 쓰여지고 있는 협업 도구의 어떤 분야로 보게 되면은 여기 왼쪽에 나오는 이 툴들이 대표적인 툴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나오는 툴들을 뭐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저희가 가장 많이 협업 도구를 했을 때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기존의 메신저로부터 발전한 기업용 메신저 또는 소셜 메신저, 뭐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로 불리우고 있는데, 팀 컬래버레이션 관련된 그 중에서도 실시간 협업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의 툴이 있고, 화상 회의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비디오 컨퍼런싱 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생산하는 이 프로덕티브 툴, 뭐 저희 소위 말하는 오피스라고 불리우는 도구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들이 저장되고 관리되고 공유되는 플레이스 관점의 컨텐츠 쉐어링 컬래버레이션 도구들이 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협업 도구, 글로벌리 말하는 협업 도구라고 하게 되면 요 왼쪽에 나오는 툴들이 대체로 많이 쓰여지게 되고, 이런 툴들은 앞으로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이 종식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도 보다 더 많이 활발하게 쓰여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차트를 제가 언급을 했고요. 실제로 미리 제가 오늘은 사실 세부 단위 그 제품에 대한 내용들 또는 제품의 어떤 모습들을 설명드리기보다는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HCL의 디지털 오피스 전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건지, 이런 컨셉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러면 도대체 HCL 디지털 오피스, 디지털 솔루션이라고 불리우는 이 영역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제품 명칭이나 또는 그 명칭이 쓰여지는 분야,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라도 머릿속에 좀 담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차트까지만 언급하고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주변에 동그라미 4개가 보이실 거예요. 이 주변에 동그라미 4개 안에 각각의 제품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쭉 보시면 어떠세요? 물론 이제 HCL 도미노 이거야 뭐 워낙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제품일 거고, 제가 이제 또 작년에 출시가 되면서 계속 언급을 했던 HCL 도미노 볼트, 요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양식을 기반으로 기업의 일반 사용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드는 도구, 뭐 로코드 플랫폼 또는 노코드 플랫폼이라고 불리우는 그 영역의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도미노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군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HCL 도미노 볼트가 로코드 개발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미노 기반의 로코드 개발 플랫폼이라면은 그 위로 올라가시면은 로코드 분야를 따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러니까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는 이름이 비슷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HCL 도미노 볼트 따로 있고, 볼트 비즈니스라는 또 제품이 따로 있고, 볼트 MX라는 제품이 따로 있어요.
지금 요걸 뭐 하나하나 제가 다 구분하지는 않겠지만 앞에 아이콘의 색깔 보시면 뭔가 다른 게 보이시죠? HCL 도미노 볼트는 도미노를 기반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도미노 기반이 아닌 나머지 두 개. 예, 볼트 MX와 볼트 비즈니스는 로코드 개발 플랫폼이긴 하지만 도미노 기반이 아닌 다른 기반의 개발 플랫폼이고, 요것도 개별 그 섹션으로 웨비나를 제가 따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기존의 도미노 영역 있는 거 오른쪽에, 그리고 위쪽에는 로코드 플랫폼이 있고요. 그다음 왼쪽에 나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도미노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시는 협력사분들이면은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포탈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하셨던 협력사분들은 또 익숙하실 거예요. 커스터머 전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기존에 저희가 아이비엠 웹스피어 포탈이라든지 웹스피어 컨텐츠 매니지먼트 솔루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영역이고, 여기에 이제 기존 이제 유니카라든지 커머스 쪽 분야,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볼트 MX 같은 로코드 개발 플랫폼이 뭉쳐져서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를 확장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까지 이제 노리는 그 솔루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아래쪽에 디지털 오피스라고 표현을 해뒀는데, 이 안에 이제 핵심 그 오늘 이야기하려는 HCL 디지털 오피스 전략의 핵심 솔루션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디지털 저희 솔루션 분야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HCL Same Time, 그리고 HCL Connections,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마찬가지 포탈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익스피리언스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디지털 오피스 전략 이야기할 때 나오는 세부 컴포넌트로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이 네 가지 동그라미에 있는 모든 제품군들이 통합되는 어떤 환경, 이런 것들로 약간 그 개념을 좀 잡고 이야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진행하던 파일로 돌아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과거의 오피스 모습을 이야기했고, 오피스 사무실에서 협업을 하는 도구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이 대화, 채팅, 실시간으로 메신저를 이용한 채팅을 하고, 비디오 컨퍼런스, 화상회의를 하고, 파일을 생성하고 공유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없던 어떤 도구들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업무의 협업을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도구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도구들이 개별 그 가치를 인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도구들의 어떤 유연성,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져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서 뭔가 이제 2%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면서 앞으로의 워크플레이스 또는 워크스페이스, 또는 이거를 이제 HCL에서는 디지털 오피스라고 부르면서 개념을, 컨셉을 잡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비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HCL 디지털 오피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HCL 디지털 오피스 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향성, 로드맵 등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아직까지는 컨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HCL이 바라보는 앞으로 뉴노멀, 비욘드 팬데믹 상황의 이후의 어떤 시기에 기업의 디지털 오피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컨셉을 잡아서 가는 거고, 그거를 이제 그 구체화시키는 프로젝트의 코드 네임이 프로젝트 유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지털 오피스의 모습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뭐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 항공기 조종석의 어떤 대시보드, 요런 부분들의 화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차트에서의 핵심은 그러니까 임직원, 직원이 본인의 어떤 업무와 관련된 단위 업무와 관련된 진행 상황들이나 자료들이나 또는 스테이터스, 멤버, 이런 여러 그 동료분들까지 포함한 모든 내용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모니터링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디지털 오피스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종석에 나오는 이거를 헤드업 디스플레이, 후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조종석의 대시보드, 요걸 콕핏이라고 하나 보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현대의 조종석, 항공기 조종석은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화가 되어져 있겠지만, 뭐 이게 예전부터 쓰여져 오는 대표적인 아마 조종석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한 곳에서 모든 어떤 프로젝트, 물론 SI 성격의 프로젝트이기보다는 일상 업무에서 벌어지는 TF 성격의 프로젝트가 더 적합할 것 같고, 그런 이제 단위 업무들에 대한 업데이트나 접근해서 수정을 하거나 뭐 자료를 또 추가를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그런 콕핏,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곳에 모아놓고 접근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그것이 이제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이 되고, 그러다 보니 HCL의 디지털 오피스, 이런 식의 이제 키워드들을 뽑아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요거 뭐 조금 딴 이야기긴 한데, 여기 이제 발표하신 분 이야기는 아니고 요거 이제 제 생각인데, 기존에도 저희가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좀 했었고요. 한 5년 정도 사이에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전에는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워크플레이스라는 용어를 많이 써왔었고, 또 어제 또 지인분이 페이스북에서 이제 이런 쪽을 또 연구를 하시는 상무님 한 분이 표현하기로 HWP,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IT 환경도 변하고 이런 시대 상황도 변함에 따라서 기업의 직원들의 업무 환경, 워크플레이스 자체도 점점 이제 변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HCL이 제시하는 그 방향성은 HCL 디지털 오피스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 유주라는 게 아까 제가 코드네임, 프로젝트를 실제 구체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실행에 있어서 코드네임으로 프로젝트 유주라는 이름을 썼는데, 유주라는 걸 제가 이제 저기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말로 하면 유자라는 과일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왜 저 유주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네임을 지었냐라는 그 설명이 조금 원래 그 지난해 발표할 때 있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유자라는 과일의 어떤 특성이 포도나 뭐 이런 오렌지, 귤 같은 신맛이 나는 과일들을 약간 믹싱한 듯한, 그러니까 믹싱이라기보다 조화롭게 하이브리드한 느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약간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과일이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그 우리 디지털 오피스 전략 이야기할 때 뭔가 통합이라든지 하모니, 조화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에 적합한 과일 이름을 하나 가지고 지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 정도로 백그라운드 그냥 한번 들어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유주, 그러니까 HCL 요것만 확실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HCL이 바라보는 기업의 임직원들의 HCL이 바라보는 기업의 임직원들의 그 미래의 어떤 모습, 업무 환경의 미래의 모습을 HCL 디지털 오피스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 이건 아직까지는 컨셉이고 이걸 구체화시키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 수행을 함에 있어서 프로젝트 유주라는 코드네임으로 부르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조금씩 그 모습이 이제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좀 전엔 뭔가 통합을 하고 뭉퉁거리는 그런 정도의 컨셉을 이야기했다면, 프로젝트 유주로 오면 이제 이게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항목들을 쭉 보시면은 실제 회의실에서의 어떤 회의를 하는 모습들, 이거와 마찬가지 동일하게 멤버들이, 구성원들이 또는 팀이 작업을 하면서 산출물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포함된 지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 뭐 이런 설명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각의 구성원들은 어떠한 여러 개의 프로젝트 성격의 공간들에 참여를 할 수 있고, 그 참여하는 공간들이 하나의 대시보드로 뭉쳐져서 보게 되고, 직원들은 인증이라는 보안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여기서 다 터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실시간 대화라든지 비디오 컨퍼런스 뭐 이런 것들, 워크플로우 업무 성격의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모습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조금씩 이제 지금부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개념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구체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차트의 화면을 보시면 프로젝트 유주를 진행을 하면서 HCL이 가지고 있는 여러 소프트웨어 중에서 디지털 솔루션즈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이 되고 프로젝트 유주에는 어떤 솔루션들이 좀 더 중심이 되어져서 동작을 하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걸 갑자기 바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이해하시기 힘들까봐 좀 전에 왜 동그라미 4개 나왔던 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운데 동그라미 하나 있고 주변에 동그라미 이렇게 돌아가면서 4개 나왔던 거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요거 기억나시죠? 제가 요거를 사실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린 거예요. HCL 디지털 솔루션즈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솔루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솔루션들의 특성이 뭐고 하는 것들을 잠깐 미리 이제 제가 언급을 한 거고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시 요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왼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채팅 및 회의, 그러니까 실시간 대화, 그리고 오디오 비디오 컨퍼런스, 뭐 미팅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같은 시간, 뭐 요거는 이제 실시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솔루션들이 주로 이제 HCL의 same time, 지금은 버전 11.5 HCL same time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작년에 출시를 했었고, 그 솔루션이 중심이 되어져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여기 중간에 프로젝트 유주는 건너뛰고 여기 세 번째 나오는 커뮤니티 뭐 네트워크 전문적 지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거는 정보를 생산하고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공유하는 그거를 이제 정보 대신에 지식이라는 표현을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공유의 어떤 가장 핵심이 되는 알고리즘은 네트워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솔루션은 HCL의 커넥션즈라는 제품으로 보시면 되고, 그런 커넥션즈를 통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또는 커넥션즈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분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same time 이야기 나왔고 커넥션즈 이야기 나왔고, 제일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부분은 포탈을 기반으로 해서 직원들의 셀프 서비스 영역이에요. 요거를 이제 디지털 익스피어리언스라고 부르고 있고, 요 영역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국내 환경으로 따지면 여기 영역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가지고 직원들이 셀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여기에 포함이 돼요. 물론 이제 솔루션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글로벌리 여기 인트라넷, 직원 커뮤니케이션, 뭐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영역의 핵심은 포탈, 컨텐트 매니지먼트 등등의 이제 그 로코드 플랫폼까지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포함되는 분야인데, 국내 같으면 사실은 이 분야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탈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통합되는 모습보다는 그룹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전자결제를 포함한 게시판 부류의 어플리케이션들과 함께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그럼 저희는 그룹웨어 영역을 여기다가 배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글로벌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채팅 및 회의, 커뮤니티 네트워크 전문적 지식, 인트라넷, 셀프 서비스 중심의 직원 커뮤니케이션, 이런 영역들이 이제 기존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프로젝트 유주는 여기 두 번째 항목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세 개의 포트폴리오를 아우르면서 실제 팀 단위 아니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면서 그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공유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워크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접근하기에 딱 좋은 곳이고, 지금 저희가 HCL 디지털 오피스라고 부르는 분야가 새롭게 여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분야를 수행을 하다 보면은 성격상은 아웃풋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아웃풋이 그러니까 산출물이 나와야 되는 어떤 작업들, 그것이 이제 팀으로 모여서 프로젝트 TF 성격의 어떤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 왼쪽에 나오는 실시간 협업의 대표적인 메신저나 오디오 비디오 컨퍼런스 툴도 여기에 쓰여지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생산하거나 자료가 저장되거나 자료를 공유하는 도구마저도 여기 이 프로젝트 유주의 분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일 끝에 있는 인트라넷 또는 그룹웨어 이런 성격도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유주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없었던 포트폴리오가 하나가 만들어진 거고, 여기 분야에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솔루션들의 특성들을 다 통합해서 제공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어떤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걸 이제 조금 더 솔루션의 어떤 아키텍처 그림으로 조금 변환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를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제가 차트 다른 거 하나 좀 꺼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제 제일 위쪽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한번 볼게요. 제일 위쪽은 데스크탑, 모바일, PWA 웹, 요렇게 세 가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야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마 지지난주 제가 도미노 버전 12 로드맵 이야기하는 내용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고, 작년에 세임타임이나 커넥션즈에 대한 로드맵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레시브 웹 앱? 뭐 이런 용어들을 쓴 적도 있고, 일렉트론 클라이언트 이런 용어들을 쓴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대표적으로 데스크탑용 설치 모듈인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 그리고 모바일에서의 앱으로 제공한 이 두 가지 영역 외에 IBM에서 HCL로 넘어가면서 HCL에서는 디지털 솔루션즈의 모든 제품군에 프로그레시브 웹앱 방식으로 좀 더 쓴 클라이언트 개념의 사용자 UI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제가 화면을 다른 걸로 하나 조금 요 차트를 가지고 많이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자, 여기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 분야. 어플리케이션은 도미노예요. 서버로 보면은. 도미노 서버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PWA 방식으로 제공하는 툴은 뭐냐? 노매드 웹이라는 툴이 있어요. 물론 노매드 웹은 노츠 클라이언트는 아까 데스크탑 영역이라면, 그리고 노매드 모바일이 모바일 클라이언트라면, 노매드 웹은 프로그레시브 웹앱 방식으로 PWA라고 불리우는 영역으로 도미노 버전 12가 정식으로 출시되는 금년 아마 상반기 한 5월로 예상하고 있는 그 시점에 정식으로 출시가 될 거고, 지금은 프리뷰 베타 버전으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웹브라우저에서 URL을 치고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면 노츠 클라이언트와 똑같은 데스크탑 워크스페이스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내려오면은 요거는 메일하고 캘린더. 마찬가지 얘도 도미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제품으로 보면은 도미노 안에서도 저희가 HCL 벌스라고 부르고 있는 메일 일정 요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분야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벌스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2.0을 출시를 하면서 PWA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가 PC에 아이콘을 하나, 벌스 아이콘을 누르면 마치 이제 PC에 설치된 데스크탑용 소프트웨어처럼, 클라이언트처럼 화면이 나타나고 벌스를 쓸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거는 PWA로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아래쪽에 나오는 부분은 미팅 앤 채팅. 요거는 뭐 딱 그 기능만 봐도 아시겠지만 세임 타임 서버 제품을 이야기하는 거고, 세임 타임 버전 11.5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되면서 채팅용, 그러니까 메신저용 PWA, 미팅용 PWA는 이미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웹브라우저로 URL 치고 들어가거나 뭐 링크 눌러서 이동하지 않더라도 PC에 우리 설치된 모듈처럼 아이콘 누르면은 웹 메신저가 뜨고 웹 미팅 도구가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것도 금년 아마 여름 정도 세임 타임 이제 버전 12 출시가 되는 시점쯤 해가지고 데스크탑용 PWA가 제공될 거예요. 지금 프리뷰 형태로 아마도 1, 2월 달에 지금 프리뷰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라고 제가 업데이트를 받았고요. 자, 그러면 이미 도미노에 대한 거, 벌스에 대한 거, 세임타임에 대한 거 PWA로 제공할 계획이 있거나 이미 제공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마무리로 마지막으로 이제 커넥션즈, 요 마지막 네 번째가 커넥션즈예요. 커넥션즈 마찬가지 PWA 방식으로 해서 제공이 될 계획에 있고 사실 멀지 않았어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커넥션즈 버전 7을 영문 버전 출시를 했고 1월, 2월에 이제 나머지 다국어 버전으로 해서 정식으로 출시가 될 거고 그 다음 아마 버전 7의 CR1쯤 한 3, 4개월 정도 후에 되는 뭐 3, 4개월 후 하여튼 그 다음 CR 버전이 출시될 때쯤 해가지고 새로운 UI UX를 기반으로 요 PWA 방식으로 제공을 할 거고요. 이렇게 제공되는 PWA들이 기존에는 단일 그 제품의 어떤 로드맵으로 설명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통합이 되는 거예요. 통합되는 모습은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프로젝트 유주의 모습으로 통합이 될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자, 아까 제가 지금 이 차트 설명드리면서 상단에 데스크탑용 클라이언트, 모바일용 클라이언트, 웹 기반의 PWA 클라이언트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사용자 인터페이스 말씀드리다가 PWA의 큰 그림은 각 제품들의 로드맵상에서 PWA를 단위로 제공하다가 이것이 통합되어져서 제공될 거다. 저희는 그거를 예상할 수 있는 게 프로젝트 유주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프로젝트 유주에서 사용자 기능 이라고 표현하면 되려나? 사용자 기능 또는 컴포넌트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보게 되면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것 아니 뭐 순서대로 갈게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단위라고 표현을 했고 SI 성격의 프로젝트보다는 TF 성격의 프로젝트로 작업이나 업무 활동들을 관리하는 그런 성격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마찬가지 전자결제라든지 또는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태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그리고 실시간 대화, 메신저 채팅, 화상회의 등을 제공할 수가 있고 문서라는 표현도 괜찮고 정보라는 표현 또는 지식이라는 표현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콘텐츠들을 생산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최근 트렌드로 저희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로코드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들 그리고 이제 뭐 거버넌스 인사이트 그다음에 맞춤형 어떤 사용자 경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실제 윗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공이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프로젝트 유주의 개념적인 부분들이 조금 이제 자리가 잡혀갈 거예요. 이제 마지막 아래쪽을 조금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자면 아래쪽은 백엔드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저희가 주로 많이 협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저장소로 많이 쓰고 있는 기존 HCL 디지털 솔루션 제품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캘린더, 데이터베이스, 그다음 사스, 뭐 인사 시스템, 도미노 커넥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백엔드 쪽에 데이터가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표현을 했고 이게 구축되는 이거랑 연동이 되면서 구축되는 프로젝트 유주의 어플리케이션들의 그 인프라는 온프람 구축형 또는 클라우드 어떤 것들을 다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제가 잠깐 차트 하나를 더 표현을 하자면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봤던가 지난 최근에 업데이트 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 있을 수 있겠구나.
여기 요 차트구나. 좀 전에 보신 차트의 이렇게 영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살짝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거의 다 똑같은데 아래쪽에 오면은 요게 들어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글 G 수입, 생산성 도구가 들어가 있어요. 요건 뭐냐면 기존에는 노츠 도미노라든지 HCL 디지털 솔루션즈를 중심으로 백엔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업데이트가 된 부분에 프로젝트 유즈 요 프로젝트에서 조금 업데이트가 된 부분에는 HCL 디지털 솔루션즈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글 G 수잇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쯤에 그 구체화된 모습들을 아마 실제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이런 이제 프로젝트 유주의 어떤 발전되는 모습들을 제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용 사례 부분은 제가 여기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요거는 실제 유튜브에 HCL 디지털 솔루션즈의 그 지난 행사 발표 영상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 번씩 좀 들어보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세일즈 쪽에 M&A 하는 작업하는데 또는 서플라이 체인 쪽하고의 어떤 협업, 그다음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의 협업, 뭐 개발팀에서의 협업 이런 여러 가지 그 각 유스 케이스, 그러니까 활용 사례별로 간단하게 언급을 한 건데 요 중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 부분은 여기 애자일 개발이라고 표현한 요 마지막 영역 하나를 가지고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애자일 개발 쪽 관련한 부분이고 여기 아마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어떤 스타트업 성격의 회사에서의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예시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영문을 정글레이드, 원래 저게 영문 그대로 번역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런 게임과 관련된 앱을 개발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 성격의 업무고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관련되는 팀의 어떤 구성원들이 모여서 디지털 오피스의 공간에서 협업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예시를 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요거는 화면은 앞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먼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고 하나의 예시 샘플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개의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회의 진행과 관련된 모습들. 그래서 뭐 첫째 날 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칼이 프론트 백엔드 개발자들하고 디자이너까지 포함해서 모여가지고 소규모로 회의를 하는 모습들. 물론 이제 이게 기존의 팬데믹 상황 이전 같으면 사무실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모습들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의 뉴노멀 시대에서는 글로벌리 흩어져 있는, 뭐 저희 같으면 사무실이 떨어져 있는 또는 일부는 또 재택을 하고 있고 일부는 사무실을 나와 있고 하면서 HCL 디지털 오피스라는 새로운 워크플레이스 공간에서 협업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 모습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컴포넌트가 대화를 하는 부분과 오디오 비디오 기반의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의 도구들이 쓰여지게 될 거고 이런 미팅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래쪽에 요거는 저희가 벌스에서도 많이 봐왔었던 그 화면이죠. 아래쪽에 이렇게 캘린더 일정 부분이 쭉 표현이 되고 이런 것들을 눌러서 바로바로 회의에 참석하고 또는 팀원들을 모집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화와 관련된 내용이나 또는 이런 화상 회의하는 부분도 지속성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저희가 기존의 기업용 메신저는 휘발성이 되게 강했는데 지금의 기업용 메신저라고 불리우는 여러 뭐 팀즈나 슬랙이나 스윗 등등 여러 가지 글로벌 도구들을 뭐 뿐만 아니라 로컬의 여러 가지 도구들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대화 내용을 쌓아가면서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회의의 어떤 성격 마찬가지 일정을 잡아서 정해진 시간에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항상 회의실이라는 가상의 회의실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그 공간에
회의가 필요할 때마다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회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은 여기 왼쪽에 쭉 나와 있어요. 뭐 당연히 또 회의를 하다 보면 필요한 문서, 필요한 자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자료들 역시 화면을 이동하지 않고서도 파일 공간 안에서 선택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고, 미팅에 대한 내용들도 간단하게 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화면 구성. 요게 이제 첫 번째 팀원들과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디지털 오피스를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시보드. 아까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모습들이 HCL 디지털 오피스 전략의 가장 핵심인 부분이 기존에 존재하던 포트폴리오의 어떤 영역들을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사용자에게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한다. 그게 PWA가 되건 일렉트론 클라이언트가 되건 간에 그런 부분으로 제공을 하다 보니 당연히 대시보드 형태의 어떤 성격을 띠게 되는 거고, 그 대시보드 형태 안에는 이제 메뉴 구성이나 프레임 구성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겠지만 대략 이러한 모습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림을 가져다 놓은 거고요. 보통 이제 일렉트론 클라이언트 방식이 왼쪽 여기 조그맣게 뭐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긴 하지만 메인이 되는 메뉴들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활동이나 프로젝트 단위 그러니까 그룹핑하는 부분, 화상 회의하는 부분, 실시간 대화를 나누는 부분, 그다음 파일을 공유하는 부분, 멤버들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부분, 뭐 자기 자신의 정보, 그다음에 환경 설정 뭐 이런 것들이 쭉 보통 왼쪽에 나오게 되고, 그다음 상단에 검색에 대한 부분이 크게 들어가게 되고, 그 아래쪽으로 큰 영역에 이제 각각 단위의 어떤 위젯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제 그 컴포넌트들의 컨텐츠들을 끌어와서 앞단으로 당겨서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이제 이건 지금 단일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어떤 그 공간, 커뮤니티 뭐 이런 공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면, 실제 이 프로젝트를 눌렀을 때는 여러 가지 본인이 속해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뭐 목록으로 나타나던 아니면 이것마저도 대시보드로 나타나던 하겠죠. 그래서 여러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 성격의 업무들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대시보드 형태로 확인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화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위젯으로 보면은 이제 뭐 미팅 진행하는 내용도 나와 있고, 일정에 대한 부분, 멤버 구성원에 대한 부분, 채팅에 대한 히스토리, 파일 공유에 대한 모습들도 모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타스크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뽑아서 좀 더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시보드 단계에서는 여러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모아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부분이라면, 단위 이제 들어가서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그 작업 항목들을 관리하는 부분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칸반 차트, 뭐 칸반 보드 요런 이제 그 툴 이름이 많이 쓰여지는데, 타스크 영역에서는 지금처럼 기존에 이제 생성된 거, 진행 중인 거, 완료된 거, 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영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드의 형태로, 또는 저희 저기 포스트잇 뭐 이런 것들 방식,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영역이 칸반 차트, 칸반 보드의 형태로 요 작업 영역을, 개인의 일상의 작업도 될 것이고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프로젝트의 작업도 될 것이고, 이런 작업들이 할당이 되고 일정 스케줄이 주어지고 그다음 진행 상황을 표시하면서 스테이터스를 관리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 HCL의 커넥션즈 툴 안에는 액티비티라는 기능이 있고 액티비티 플러스라는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액티비티 플러스가 서드 파티를 저희가 이제 끌어와서 커넥션즈와 연동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요게 지금 보시는 이런 칸반 보드 형태로 활동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렇게 좀 확장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 3개 정도로 프로젝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요약을 하나 해나가는 단계인데, HCL 디지털 오피스는
전략이자 비전이자 방향성을 나타내는 컨셉의 개념으로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코드 네임이 프로젝트 유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타임프레임 상으로 보면은 금년 하반기에 이제 구체화된 모습들이 나올 거고, 그 구체화된 모습들을 예상해 보기 위해서 좀 전에 이제 아키텍처 그림을 가지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또는 프로젝트 유주에서의 제공하는 주요 기능들과 컴포넌트들, 그리고 하단의 백엔드 시스템들, 그리고 이것이 구축되는 어떤 인프라,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걸 위해서 이제 개별 HCL 디지털 솔루션즈의 제품들의 로드맵들에서 제공되는, 물론 이제 이거는 개별은 제가 또 다음 그 웨비나에서 또 따로 언급을 해야겠지만, 이미 이제 로드맵상에 나와 있는 PWA 방식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통합이 되면서 프로젝트 유주의 디지털 오피스 인터페이스가 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걸 한번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은 프로젝트 유주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HCL 디지털 오피스 전략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레코딩을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기록 중지. 뭐 제가